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한 주 이렇게 쉬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굉장히 또 반갑습니다. 아마 지난주 학교에서는 학기 말을 마무리하시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중등은 지난주, 초등은 뭐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학기를 마무리하고 학예 방학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이 정진하신 선생님들 방학 동안 쉬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책이나 공부해야 할 것들 또 보살펴야 할 것들을 잘 살피면서 건강히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듯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시간도 꼭 마련해서 성장하는 시간,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볼 공문은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2024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초학력 보장 추진 계획입니다. 사실 교육과정 정책과 내에서 이 초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게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이긴 하지만 중등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리고 기초학력 부분은 계속해서 경기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력 향상 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한 보장 그리고 지역별 학생별 교육 격차 해소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시면요. 근거는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입니다. 이게 올해 1월 15일에 고시가 된 내용이고 경기교육 기본계획 그리고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보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교육의 변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 공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학습 경험 제공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력 향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맞춤형 교육과 학력 향상에 대한 요구, 목적을 보시면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수업 평가를 운영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운영으로 학력 향상 및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서 반드시 학생이 이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 기본 학력 책임 지도를 강화한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초 기본 학력 책임 지도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정책과의 교수학습 기본 계획하고요.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초등 파트로 이렇게 녹여내서 계획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통한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학력 향상 교육과정과 교육 격차 해소. 근데 여기에는 자율과 균형과 미래라는 경기 교육의 3대의 기조를 근간으로 해서 이 정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균형 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그래서 균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서도 살펴봤지만 기초학력 진단 보정 내실화가 가장 첫 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진단을 해서 학생을 선발했으면
학교 안팎에 다중학습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 학생들이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거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유를 담고 있네요. 자율적인 학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우리 이 주도성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경기도 초등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굉장히 키워드죠. 그래서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설계 운영, 여기에는 지금 학교 자율과정, 자율시간, 자율과제, 그리고 교사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경기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 중에 첫 번째가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발휘된 조화로운 수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주도성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학생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이게 이 학교의 자율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 경기도 교육청 교육과정 정책과의 비전이죠. 우리 교수학습 추진 기본계획의 또 다른 이름이 사유화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 교육과정 추진계획, 이렇게 문건 그 표지공문 아래 요게 적혀 있었거든요. 사유하는 학생과 깊이 있는 수업, 요게 나와 있는데 밑에 이제 세부를 보면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 또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질문과 탐구, 그리고 맞춤형 교육. 질문과 탐구하니까 선생님들 딱 기억나시잖아요. IB. 그래서 개념 기반 교육 과정. 이전에는 심층 학습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개념 기반으로 해서 이 탐구 진술, 그다음에 탐구 질문. 탐구 질문은 사실, 개념, 논쟁적 질문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이 탐구를 하고 탐구한 내용을 실행하고 성찰하는 형태의 워크 프레임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서 학습자가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용 체계를 익히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만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 이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네 번째가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으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육과정 설계하고 수업을 운영했으면 이제 이 아이들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운영이 돼야 되겠죠. 학습으로의 평가,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평가를 강화한다. 학생의 학습 성공 경험을 지원하는 평가를 운영한다. 또 학습 성취 수준 진단 및 평가 결과 기반 체계적 학습 지원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데이터 기반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증거 기반으로, 예를 들면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토대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기본 학력으로 개념 정의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익히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러한 증거를 모아서 교육활동, 또 학생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의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학습으로의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통합정책추진단,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초학력 선도교원을 양성해서 그들이 지역 단위의 핵심 교원으로서 지역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아마 설계를 했겠죠. 그 다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우리 인재개발국이 올해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신설이 되었는데, 이
연수원, 그리고 정책부서, 그리고 인재 개발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전문직,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교육과정 정책과의 이 다양한 계획들과 맞물려서 이런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보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에는 기초학력, 자율에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 정책과의 기조인 사유하는 학생과 깊이 있는 수업이라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통해서 교육활동을 개선해 나가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나 교사나 교육 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었다. 이게 주요 추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쪽 분량이 되더라고요.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2024 초등교육과정 수업평가 기초학력 보장 추진계획, 교육과정 정책과 초등교육과정 기획 담당. 이번에 전문직 전형에서 이 조직 체계와 관련된 문항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실무나 이 부서 체계를 토대로 해서 어떤 형태로 정책들이 마련되고 운영되고 협업이 되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담고 가는 것들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와보시면 정책 부서별로 이렇게 영상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용어나 부서에도 좀 그 눈에 익고 이 정책은 이 부서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단 전문직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부서에 문의를 해야 되고 어떤 부서에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첫째, 네모박스에 학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력을 뭐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개념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이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학력 개념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죠. 학력은 학교 학습의 성과 또는 성공적인 학습의 지표로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결국에는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내용체계와 기능을 합쳐놓은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은 초등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학력을 향상하고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학습 장면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요. 그게 뭘로 이어지는 겁니까? 학력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근거 앞서 살펴보았고요. 추진 배경도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적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을 보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통합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 정책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마련할 때 이런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야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체계적 진단과 우리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서 이런 진단이 먼저 우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의 특성이나 요인에 따라서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 아이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라는 학교 안에 컨트롤 타워에서 협의를 해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토대로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 내용 및 과제는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과제를 설정했냐. 첫 번째는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또 기초학력 보장을 실천하겠다. 학력 향상 교육과정이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요. 또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섹터 개념이 아직 나오기 전에 이 계획서가 나왔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개념이 나왔다면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1섹터인 학교와 2섹터인 공유학교, 3섹터인 온라인 학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아마 계획서가 세워졌을 텐데 이 개념이 이제 이 전반기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과 연계된 내용들은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공부할 선생님들께서는 이 공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 1섹터, 2섹터, 3섹터와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추진과제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보장 실천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메인이죠. 우리가 공문을 읽을 때 과제가 3가지가 나온다. 그 중에서 추진과제 1과 3의 무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이 추진과제 1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교육과정입니다. 자율적인 학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설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은 적용을 하고 있죠.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올해. 그래서 추진 내용을 보면 이 개정 교육과정과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 그리고 교과별 교원 관련된 연수 안내 자료를 보급한다. 이거 이제 개발해서 안내를 하겠다는 거죠. 올해 2, 3월에. 그리고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2개 운영하고요. 이제 학교 자율시간이 내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 초등학교 1, 2학년은 자율시간이 아니고 이음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설계나 운영 자료집을 개발해서 보급합니다. 당장 급한 것은 중등입니다. 과목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이상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사실 학교에서의 부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학기 동안 편제를 작성하면서 어떤 과목을 자율시간에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등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으로 자율과정을 모든 학년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2학기만 운영하라고 하니 기존의 자율과정을 모두 다 운영하는 것에서 형태가 변화되고 오히려 더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것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교육청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단순히 양적으로 자율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현장과 소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2022 개정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 실시해야 될 것이고요. 경기도 교육 연수원에도 아마 이게 지금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선생님들의 영상 자료들을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경기도 GO3인가요? 거기에도 탑재를 하거나 이제 유튜브가 2개니까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안내 자료에 대한 개발 보급 당연한 거죠.
1월 15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베이스로 해서 자율균형 미래의 경기도교육청 3대 기조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 교육과정을 마련을 했고요. 인간상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의미는 같이 하면서 이 경기교육의 비전을 인간상에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량은 6개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같고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경기도 교육청만의 역량을 하나 더 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이나 수업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키우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을 통해서 학력을 신장하고 그 학력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역량으로 발현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역량을 우리 경기교육에서 추구해야 되는 학습자의 역량으로 삼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적 역량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이런 6개 역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그다음 경기도 초중등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이건 당연히 이제 선생님께서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인성교육으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인성교육 추진 기본 계획에서도 이 공동체성 덕목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죠? 책임, 협력, 배려, 존중 이거였죠. 4가지가 공동체성 덕목이 책임, 협력, 존중, 배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오랜만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가 인성 덕목이 더 있었죠? 그거 한번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기초 소양의 토대 위에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기초 소양. 경기도에서 기초 소양 언어, 수리, 디지털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것도 댓글에 한번 달아주십시오. 요거 3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유연한 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의 유연한 교육과정의 대표는 교사교육과정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지역과 물론 이 교사교육과정이 학교 자율과정으로 자율과정이 지금은 자율 시간으로 이렇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까지 성장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과 협력하여 교육 생태계를 확정하는 교육과정, 지역교육협력 2섹터가 나오네요. 그죠?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학생이 원하는 배움을 제공한다. 3섹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 보시면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인 학습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학습의 개념 선생님들 또 기억나시죠? 멈추시고 바로 학습의 개념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꼭 작성해 주세요. 우리 이제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2,000명 넘었습니다. 댓글 꼭 달아주십시오. 역량을 발휘해 주세요. 모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 학력 설정 및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중점 사항을 제시했다. 학습자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사회정서 학습 제시, 학교 자율시간 적용 시기 및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학력은 학교 학습의 성과 또는 성공적인 학습 경험의 지표로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에서 지식이해와 기능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가치 태도까지를 모두 포함하면 인지, 심리정서, 사회적인 요인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력을 개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 보겠습니다.
학생 개인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자기 스스로와도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에 또 다른 지식이 연결되면서 확장되면서 성장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거죠. 이 과정은 학습 동기나 감정 등 학생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행동적인 측면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초등 1, 2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시간이 아니라 성장 이음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초학력, 그래서 아마 국어 수업 시수가 제가 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 생활습관 형성, 국어와 체육이 늘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번에 그 중등도 스포츠클럽이 34시간이 줄었다가 다시 원복되는 것이 발표가 됐죠. 지난주에.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유초, 또 1, 2학년 간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해야 된다. 방법을 보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 시수 20%를 증감을 적극 활용해서 학교별로 맞춤형 편제를 설정하면 되는데 운영 주제를 보면은 기초 소양교육, 그래서 한글, 그러니까 언어, 수리, 놀이, 그다음 유초 및 학년 연계교육, 1학년 입학 초기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 또 1, 2학년 후에 3, 4학년 연계교육을 위한 걸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또 학교 자율시간, 인성, 생태 전환, 또 신체활동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신체활동 중에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프로그램, 더 잘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과 건강과 정서적인 지원을 함께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신체활동 강화도 할 수 있다. 요 THE 안 잊으셨죠? 또 참고 자료 보면 기초 소양을 토대로 역량을 키우는 초등 1, 2학년 성장 이음 과정 안내라는 자료집이 이미 배포가 되어 있고요. 또 지원 방안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실천한 것들에 대한 사례 나눔 및 연수를 실시하겠다라고 보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장 이음 과정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기초학력과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6초 학년 간 연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학생의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 문제 해결력, 키워드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 주인공으로서, 삶의 주체로서 삶의 문제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실천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학년 간 연계교육을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유학교와 연계한 이런 교육과정 설계 운영 사례를 발굴 공유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공유학교가 그 정책 기조가 거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방과 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과정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심화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학교가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옆에 거점 형태의 공유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 자율시간 안착을 위한 디딤돌로서
학교 자율과정 설계, 운영, 실천 및 사례 나눔을 실시한다. 초등에서는 이 자율과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학생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지원하는 학력 향상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초학력 및 체육교육 학력 향상 추진 방안과 이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제목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교육 학력 향상이라고 그래서 이 신체 활동에 대해서 초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스포츠 클럽 시스의 원복 부분과도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급 부서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요. 지원청 단위에서는 학교에서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 맞춤형 담임장을 통해서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컨설팅해야 된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장학사들이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의 전문가여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직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이런 교육 과정 설계, 운영의 전문성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도교육청에서는 아마 들 것 같고요. 또 담임장학을 할 때 그 지역청에 있는 담임장학사들을 그 학교를 이렇게 분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담임장학과 연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장의 전문가들과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원청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들을 확보해서 그런 전문가를 확보해서 이 학교 현장의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지원하려고 할 때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파견이나 뭐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자,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학습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학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학기 초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학년, 교과, 교사 간 상호 연계 및 연구하는 교수학습 문화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가 정책은 살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원은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조직으로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정책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연구회 그리고 지역 연구회 학교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그 지역의 네트워크로서 잘 연결돼서 이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형태의 연구하는 교사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 방향을 만들고 학교의 문화를 조성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 문건에 전학공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요 의견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지금 전학공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학습 조직으로서 의견 주십시오.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이제 수업 부분으로 교육 과정에서 수업 부분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 우리 예전에 심층학습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깊이 있는 수업이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학생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맥락을 반영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찰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어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교수학습 설계 및 운영의 기본 방향이었잖아요.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역량, 이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수학습 기본 방향의 세 번째였고요.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한다가 이제 방향성 세 가지였거든요. 이게 여기 다 담긴 겁니다. 이런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미래 역량을 향상하는 그런 수업이 바로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입니다. 그럼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사유하는 학생을 위한 수업 설계를 내시로 하겠다. 수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유하는 학생을 위한 수업을 설계한다. 당연히 이제 성찰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율장학 얘기 나올 겁니다. 자율장학,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목표에 적절한 수업 내용이었는가? 적절한 수업 모형이었는가? 풍부한 수업 자료 교수 매체를 활용하였는가? 사고력 신장과 관련되었는가? 학생의 흥미와 참여도 학생의 의미 있는 내면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중요한 게 이 앞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바로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성취 기준, 교수학습과 관련된 이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 깊이 있는 수업을 하려면 뭘 뽑아내야 됩니까? 개념이라는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왜 이걸 가르쳐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자, 왜가 성립이 되면요, 내가 이걸 왜 가르쳐야 되는가, 다른 사람과 협력적으로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게 왜에 해당되잖아요. 그 목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바로 그럼 이걸 어떻게 얘가 수행해냈는지, 이 수업을 통해서 얘가 이 변화가 있었는지, 성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평가가 나오면 그에 따른 수업 내용, 수업 모형, 어떤 기자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 더하기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가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장학과 수업 나눔 한마당을 해서 지속적인 수업 개선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수업 지원을 위한 장학자료 발간 및 경기도 수업 나눔을 계획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 설계를 위해서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의 이론적 배경 연구 및 도움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요. 월간 수업 나눔 웹집 발간을 통한 깊이 있는 수업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는 계속해서 이제 장학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장학 자료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갔을 때 책꽂이를 벗어났을까? 모든 정책이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문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의 자료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사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능감을 느끼고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래포를 형성하고 학생과 함께 교수 활동을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육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2024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 초등학교 10개, 초중고는 25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보면 질문하는 학교 문화 조성하기,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기, 질문으로 배우기, 질문하며 살기 중
두 가지 이상 선택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질문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질문하는 학교 문화, 또 질문하는 방법, 질문으로 배우기, 질문하며 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해진 아이들. 질문을 하는 것이 나대는 친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질문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성장까지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학급 문화가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용을 보면 우수사례 발굴 및 권역별 건점교로서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교실 확산, 선도학교 컨설팅 및 연수, 중간 보고 및 최종 결과 보고 공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경기 수업 나눔 한마 등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좋은 수업 사례들을 나누고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업을 공개하시고 나누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정보공시와 관련돼서 이 평가 계획을 탑재하는 내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평가 계획만 탑재했었는데 이름 자체가 교수 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그 주별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무엇을 탐구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교육과정과 평가가 일체화되는 형태로 이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도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도 계획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폐기가 된 거죠. 그죠? 사실은 폐기됐다기보다는 여기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움 자료나 개발되어서 학교 현장에 배포가 되었고 또 이러한 정보공시와 관련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관련 학교와 지역별 연수 및 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대대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이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수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한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보면서 고민을 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등 저학년에는 한글 해득과 읽기 유착성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단위 학교별로 초등 1, 2학년군은 국어과 34시간 증배 반영한 한글 해득 교육을 운영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한글 책임 교육 반영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요. 초등 1, 2학년 성장 이임 과정을 연계해서 한글 해득 교육 운영을 안내하고 연수를 지원합니다. 또 이 3RS와 관련돼서 이제 진단들을 많이 하는데 이 한글 미해득 학생 대상으로 해서 한글 학습을 지원합니다. 한글 또박또박 그리고 찬찬 한글 등을 활용한다는 거죠. 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 어떤 학습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낙인이 찍힌다던가 이런 일이 없도록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제공을 해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경기 교육의 기본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지자체 연계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운영도 나와 있는데요. 4학년 사회과의 지역화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요. 경기도의 생활이라는 또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에서 우리 고장 땡땡 해서 개발 보급해서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AI 튜터 활용 맞춤형 학습 멘토링 운영하는데 올해 500명의 학생, 대학생 멘토 100명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AI 코스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결합한 형태로 대상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리 기초기본학력과 관련해서 학교 맞춤형 선택제 요거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도 요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도학교 부분, 뭐 두드림학교,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한 부분의 하나가 요거인 것 같습니다. 또 요 AI 코스웨어를 활용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요. 멘토 질 관리를 위한 수석 교사와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을 운영합니다. AI 코스웨어 업체 및 대학교 멘토링 사업 결과 보고서 분석 및 찬연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개선한다고 하고요. 자, 학년별 발단 단계에 맞는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 대상 학교 적응 도움 자료 개발 및 보급, 연수 운영을 하고요. 학생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활동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모든 학생이 지원이 되고 하루에 2시간 분량의 특별한 교육 활동이 제공이 되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행복한 학부모 꿈꾸는 1학년 도움자료 개발 및 연수를 하고요. 놀이활동 공유 시스템 경기 함께 놀자 사이트 운영 및 놀이활동 도움자료 개발 보급합니다. 학부모 교육 및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연수와 학교 지원을 지원청 단위에서 진행하고요. 학교에서는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시간 확보,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올해 평가. 이 학습올해 평가가 올해 키워드잖아요.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평가를 강화한다. 지식의 이해와 통합적 사고를 위한 논술형 평가를 강화한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라고 해서 올해 2학기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데 100% 논술형으로 봐도 되고 또 지필평가를 볼 때는 논술형 평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논술형 평가를 시행을 하고요. 이 논술형 평가 자체가 확장되는 것은 단순히 애들이 잘 쓰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 속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으로서 논술형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사고력을 신장하는 논술형 평가 문항 및 루브릭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사실 루브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 수업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기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방법이나 수업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고 했는데 이 루브릭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왜 가르치는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행평가 문항개발 보급 1에서 4학년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기반 평가도구 개발로 역량평가를 지원한다. 자, 학생 주도성을 신장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겠다.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는 자기평가 및 동용평가 자료개발부 계속해서 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와 관련된 장학 자료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만들어서 학교에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4 초등학교 1에서 6학년 수업평가 계획 예시 자료에 제시된 성취기준 개발, 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 보급과 연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발하는 일정들이 좀 나와 있고요. 도단위 정책 실행 연구회를 토대로 해서 학생의 학습 성공 경험을 통한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평가 방향을 연구하고 이 연구의 주제는 학생의 주도성을 신장하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겁니다. 또 학생의 학습 성공 경험을 지원하는 평가를 운영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개발을 한 기본학력 및 컴퓨터 기반 역량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이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를 하는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 이걸 시행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학력의 기준인 공통핵심 기준 기반 역량평가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얘가 기초학력이 미달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 체계를 토대로 그것을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가, 기본 학력을 갖췄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핵심 기준에 도달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교과별 평가 문항을 개발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문제 내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국어 20개, 수학 2종류로 16문학씩, 사회, 과학 또 이렇게 나눠서 2종류씩 문항을 만들었는데, 이건 시나리오를 하나 주고요. 시나리오를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맥락,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비계에 따라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시나리오 하나에 따라서 아마 비계를 설정하고 문항들이 연계돼서 풀 수 있게끔 아마 평가 도구가 제작이 돼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는 이제 연수를 하고요. 그 다음 신청학교를 받았습니다. 6학년. 그리고 6, 7월에 설명회를 하고 7에서 9월에 역량평가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안내하고 결과 기반 추수 지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학력은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반드시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배운 것을 활용하여 실제 삶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기본 학력을 설정하고 지금 초 6학년, 중학교 3년을 다니고 나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해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내용 체계와 기능 과정이 결합된 형태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공통 핵심 기준은 학생들이 학습한 후에 할 수 있어야 할 능력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도달해야 할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자, 학습 성취 수준 진단 및 평가 결과 기반 체계적 학습을 지원한다.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 학생의 학습 성취 수준 진단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한대요. 그래서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 참여를 확대한다. 올해 아시겠지만 자율평가지만 어떻게 한다?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이 했을 거고요. 이게 학교 평가랑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학교의 참여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를 먼저 보고, 이게 초등은 1에서 3수준, 중등은 1에서 4수준인데 요 1수준을 선발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교과 부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면 3RS가 통과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두 학생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책임교육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를 통한 성취 수준 진단 및 기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24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계획 예시 자료를 개발하겠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 기반 수업평가 계획 수립 및 실천을 통한 학습 지원을 강화합니다. 1, 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
3에서 6학년은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 기반으로 개발하여 현장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와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내년, 후년, 2025, 26, 27년도가 돼야 초중고가 모두 완성이 되죠. 2022 개정교육과정이. 그때까지는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거고요. 수업평가 선도교원 연계자료 개발을 통한 영역별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료 개발 보급 시기는 5월부터 7월에 개발해서 8월에 보급을 한다고 하고요. 학생 맞춤형 피드백 이해 연수 및 실천 자료 제작 보급을 한다. 이것도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이 학교에 보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학생의 학습이나 학습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잘 나와 있고, 특히 올해 임용고시를 보고 내년에 신규로 발령받을 선생님들께서는 이 피드백과 관련된 것들이 임용에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의 학습과 학습 전략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이 피드백과 더불어서 피드 포워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것들을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학생평가 전문성 강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맞춤형 학생평가 컨설팅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겠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관내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고요. 이런 전문가는 누가 되냐면 정책추진단, 선도교원, 교육지원청 평가지원단 등이 이제 컨설턴트가 되어서 단위 학교의 맞춤형 학생평가 컨설팅과 운영 사례를 이제 수렴해서 이제 공유를 하겠죠. 영역은 학년별 교과별 수업 평가 계획, 단위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 평가 도구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교원의 학생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초등 논술형 평가 운영 역량 강화 교원 연수를 운영하는데 올해부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7년까지 초중고 교원 모두 이 논술형 평가와 관련된 연수를 이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학생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침 및 계획 수립입니다. 2024학년도 경기도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이 개정돼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안을 발령해서 지침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예시 자료를 2월에 이제 안내를 하고요. 지원청 연수는 초에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연구부장 담당자 대상 연수도 올해 초에 당연히 했을 것 같습니다. 2024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추진 계획도 이제 마련이 되었는데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원 학부모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자체 점검 학기별 1회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육과정 수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았고요.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해서 학생이 자기 스스로와 또 이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내용 체계를 습득하고 그것을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교육 활동, 이게 수업이죠.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토대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 정도, 지금 절반 정도 봤는데요. 절반 조금 넘게 봤습니다. 22쪽 중에 14쪽을 봤는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요 두 번째 기초학력부터 그다음에 과제 2, 과제 3은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걸 다 마치고 나서 이 매뉴얼들과 관련된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길라잡이가 있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길라잡이가 있고, 뭐 성폭력과 관련된 것이 있고, 생활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업무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지금 기본 계획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요거 지금 앞부분 읽어서 하나의 강의로 하고요. 그 뒷부분을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하고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저번에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아직 공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뭔가, 인권 조례의 어떤 부분이 여기에 담겼고 없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담긴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어떻게 구분이 됐고 앞으로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뉴얼들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좀 그렇게 잡고 있고요. 뭐 전문직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 뭐 응원의 댓글도 또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좀 줄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시험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뭐 이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공부가 전문직이 되었다고 해서, 또 경기도교육청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나중에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틈틈이 봐주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너무 바빠 댓글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주에 좀 읽으면서 질문 주신 거, 그런 것들 천천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날이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이런 날씨 오히려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아프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또 질문, 함께 하고 싶은 공부, 또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달아주세요.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감사합니다.